내 평생을 굽이진 논두길 옆 구멍가게를 지키며 살아왔지. 만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고도 좁아터졌다는 걸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깨달았지 뭐예요. 장례식장 입구에 썰렁한 찬 기운 속에서 나는 죽은 내 며느리 정순이의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정순이는 평생을 말없이 내 비위나 맞추며 살던 참으로 재미없는 여자였지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종이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안에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바랜 부적 한 장과 정체 모를 영수증들이 가득했답니다. 나는 그 영수증들을 보며 혀를 쯧쯧 찼지요. 죽어서도 돈 욕심을 못 버리고 뒷구멍으로 뭘 이렇게 챙겨놨나 싶어 정순이가 징그럽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도 입만 열면 돈돈거리던 며느리였으니 부적조차도 무슨 돈복이나 빌려고 챙겨둔 미신이라고 확신했답니다. 내 눈엔 정순이가 내 등골을 빼먹고내 낡은 가게 구석에 숨겨둔 비상금을 노리는 도둑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에 앉아있으니 예전에 내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정순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나는 늘 됐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라 라며 쏘아붙였답니다. 밥상이 조금만 짜거나 싱거워도 밥그릇을 내던지며 인격모독을 서슴지 않았지요. 내 고집은 황소보다 세서 정순이가 병원에 좀 가보자고 하면 내가 죽어서 네가 유산 받으려고 환장했구나 라며 쫓아내기 일쑤였답니다. 정순이는 그저 묵묵히 내 욕바지가 되어주었지만 나는 그게 다 나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느라 짓는 가식이라고 생각했지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순이 얼굴에 침을 뱉고 살았던 셈이지요. 그 아이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얼마나 흉측했는지 그때는 몰랐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정순이 명의로 된 계좌에서 며칠 전 거액이 인출된 기록을 보고야 말았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올랐지요. 정순이가 죽기 직전까지 내 몰래 돈을 빼돌려 어디론가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치를 떨게 만들었답니다. 은행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이 도둑년이 죽어서까지 내 돈을 털어갔다 라고 악을 썼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정순이가 사채를 썼거나 어디 도박이라도 했으리라 단정지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먹이고 입혔던 세월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지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정순이가 숨겨둔 물건이 무엇인지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나는 정순이가 자주 가던 논두길 끝돌무더기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거기엔 해질년이면 정순이가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곤 했던 낡은 돌무더기가 있었거든요. 돌틈을 헤집다가 나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낡은 부적을 다시 발견했답니다. 이게 왜 하필 이 으슥한 곳에 처박혀 있었을까요? 바람에 부적이 펄럭일 때마다 기괴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정순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무슨 주술이라도 부렸다고 생각했답니다. 내 손에 든 부적을 거칠게 구기며 나는 정순이가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려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의심까지 했지요. 동네에 돌아와 만난 친척들은 나보다 더 했답니다. 정순이 그 계집애 원래부터 씀씀이가 해펐잖아. 아마 남자라도 있었을걸? 이라며 낄낄대는 친척들의 말에 나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들은 내가 정순이의 비밀을 캐려 한다는 말에 더더욱 그 아이의 흠집을 만들어내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 믿고 싶었지요. 그래야만 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정당화될 것 같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정순이를 가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저 돈만 밝히고 음흉하게 나를 속였던 쫓겨나 마땅한 며느리였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집 뒤편 오래된 창고를 뒤지다 보니 정순이가 남긴 낡은 상자가 하나 나왔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뭉치와 또 다른 부적이 한 장 더 들어있었지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병원비와 약값이 찍혀 있었답니다. 나는 손을 떨며 영수증을 훑어보았지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정순이 돈 씀씀이가 사실은 나 몰래 내 건강검진비와 영양제를 사느라 나간 돈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답니다.
부적 뒤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어머니의 무릎 통증이 나아지길 어머니의 혈압이 안정되길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나는 그제야 정순이가 그 낡은 부적을 얻으러 산 넘고 물 건너 다녔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참지 못한 나는 마을 어귀로 나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순이를 욕보였던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내 돈을 훔쳐서 이런 짓을 했구나 라며 소리를 질렀지요. 정순이를 알고 지내던 이웃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 눈빛마저도 내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정순이의 계략이라며 치를 떨었답니다. 당산나무 아래 앉아있던 나는 정순이가 생전에 자주 가던 뒷길로 쫓아가며 그 아이의 환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답니다. 나와서 다 말해봐. 왜 내 돈을 썼어? 왜 나를 속였어? 라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지요. 정순이는 죽어서도 내 편안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진심을 짓밟으며 흉측한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거랍니다. 돌무더기 근처까지 헐떡이며 달려갔을 때 정순이와 친했던 마을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노인은 나를 보며 조용히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정순이가 죽기 전에 부탁하더군요. 본인이 죽으면 이 부적들을 꼭 당신께 전해달라고요. 보따리 안에는 정순이가 입던 낡은 옷가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뜯었지요. 편지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정순이의 병세가 적혀 있었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암 투병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가버리면 내가 혼자 밥을 굶을까봐 억지로 참고 일했던 날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 모든 돈은 내 노후를 위해 혹은 내가 아플 때 쓰라고 몰래 모아둔 생명줄이었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부적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단순히 운을 비는 글귀가 아니라 정순이가 정성스럽게 적은 쾌유기원문과 병원 진단서 사본이 겹쳐져 있었지요. 부적의 붉은 잉크가 사실은 정순이가 기침하며 뱉어낸 핏자국과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답니다. 정순이는 내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돈 욕심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나는 차가운 돌무더기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목 놓아 울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 입으로 내뱉은 그 모진 말들이 정순이의 마지막 숨을 얼마나 빨리 앗아갔을지 생각하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논두길에 엎드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정순아, 내 잘못이다.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아무리 외쳐도 정순이는 대답이 없었지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부적은 사실 자신의 목숨을 깎아 내 건강을 빌었던 정순이의 숭고한 유언장이었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씻을 길이 없었지요. 그저 정순이가 남긴 부적을 부여잡고 차가운 논두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답니다. 내 평생의 고집이 정순이의 희생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이제 나는 정순이가 남긴 이 낡은 부적을 머리맡에 두고 평생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릴 생각이랍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낡은 부적은 정순이의 따뜻했던 마음을 내게 전해주는 유일한 증표가 될 것이거든요. 이렇게 늦게 깨달은 내 어리석음을 죽어서 정순이를 만나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가 쓰던 방에 앉아 부적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정순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내가 정순이에게 주었던 상처들은 이제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혀 있답니다. 정순이가 왜 그렇게 묵묵히 내 시집살이를 견뎌냈는지, 왜 내가 그토록 모질게 굴어도 늘 웃는 얼굴로 밥상을 차려냈는지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았답니다. 그건 사랑이었지요. 나 같은 노인네도 끝까지 품어주려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랑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순이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있답니다. 낡은 부적은 이제 더 이상 미신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정순이가 자신의 전부를 바쳐 지켜내려 했던 나라는 사람의 생명이자 마지막까지 남겨준 진심 어린 편지였답니다. 나는 정순이가 좋아하던 꽃을 사다 돌무더기 옆에 심었답니다. 그 꽃이 필 때마다 정순이가 나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내가 평생 살면서 저지른 잘못 중 가장 큰 죄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천사를 악마라고 오해한 것이었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을 정순이의 목까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매일 아침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려 한답니다. 내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지만 정순이의 따뜻한 온기가 부적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논두길 끝돌무더기는 이제 나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정순이와 내가 비로소 화해한 신성한 장소가 되었답니다. 내가 저지른 그 많은 모진 말들이 바람에 흩어지길 바랄 뿐이지요. 다시는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순이가 남긴 이 부적을 거울처럼 보며 살겠답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다시 삐뚤어지려 하면 그날의 통곡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다잡을 생각이거든요. 내 인생의 황혼년에 찾아온 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도 정순이가 하늘에서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일 것이라 믿는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도 내 삶을 저주하지도 않겠지요. 그저 정순이가 내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아이가 뿌려놓은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남은 생을 마무리할 것이랍니다. 부적에 적힌 희미한 글씨들을 어루만지며 나는 오늘도 창밖을 내다본답니다. 바람이 불면 논두길의 풀들이 일렁이고 마치 정순이가 저 멀리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지요. 내가 정순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비록 가슴 아픈 희생이었을지언정 그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거든요. 정순아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 너의 그 모진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끝까지 못난 늙은이로 남았을 테니까. 네가 남겨준 이 부적 한 장에 내 평생의 죄를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순이 네가 살아왔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보려 노력하며 살겠단다. 이제 저녁 노을이 지는 논두길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마신답니다. 정순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구수한 보리차를 2잔 따라서 한 잔은 내 앞에 다른 한 잔은 빈 의자 앞에 두었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순이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진 것이 그 증거겠지요. 고집불통이었던 할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겉모두 정순이 네가 남긴 그 낡은 부적과 진실 덕분이란다.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을 향한 증오도 없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순이를 추억하며 그 아이가 하늘에서 나를 보며 안심할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뿐이지요. 참으로 긴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순이의 희생 덕분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나는 오늘도 평온한 밤을 맞이한답니다.